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아웃스트림에 대응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인풋스트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풋스트림은 바이트 데이터 입력 시 사용되는 스트링 클래스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아웃풋스트림과 대응이 됩니다. 인풋스트림 클래스 계층 구조입니다. 최상위 인풋스트림 추상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자, 하위에 각각의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스트링 클래스가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습니다.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은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서드입니다. 아웃풋 스트림에서는 바이트 데이터 출력 시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했으니까 인풋 스트림 클래스는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제공하니까 메서드 이름이 리드입니다. 단순히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라이트 메서드 호출 시 한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라이트 메서드에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트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두 번째 리드 메서드는 매개 변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서드니까 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은 바이트 타입 배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트 타입이니까 바이트 타입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 입력 받을 시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에 인자를 전달해서 바이트 타입 배열로 입력 받을 시 입력 받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클로즈 메서드 입력 스트림을 닫는 기능을 합니다. 자, 어베일러블 메서드 입력 스트림에서 블락킹 없이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실습하겠지만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읽어드린 데이터 외에 나머지 더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입니다. 입력 장치에서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어서 인트 타입 4바이트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서드 호출할 때마다 1바이트씩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이럴 때 리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예제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매개 변수 인자로 읽어드릴 파일명을 지정해 줍니다. 경로명까지 지정해 줘야 됩니다. test1.txt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 후 FIS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while문을 돌면서 리드 메서드 호출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인풋 스트림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으니까 제공하는 리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test1.txt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읽어드립니다. FIS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추상 클래스 제공하는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test.txt에서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트 타입으로 변한 후 데이터, 즉 인트 타입 변수에 읽어드린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while문 돌면서 계속 test1.txt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들은 후 맨 마지막에 다음에 접근해서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마이너스 1, 즉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면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모든 바이트 데이터를 다 읽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실행 결과를 보면 먼저 test1.txt에 hello world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h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저장하니까 if문이 거짓이니까 데이터를 다시 차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 후 출력하면 h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fis.available 메서드 호출하면 test.txt에서 아직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의 수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hello world 공백까지 포함해서 바이트 데이터 문자 개수가 12니까 h를 읽어드렸으니까 더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수는 11입니다. 자, 그런 후 다시 while문 시작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서드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1을 읽어드립니다. 계속 출력합니다. 남은 바이트 수는 10이고 느낌표까지 읽어드려서 출력 후 남은 바이트 수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표 다음에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이제 읽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if문이 찹이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 후 클로즈 메서드 호출해서 입력 스트림을 닫습니다. 그런 후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파일이나 입력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간단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시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리드 메소드인데 지금 매개 변수 B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대량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매개 변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빠르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데이터를 빨리 입력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번에 지정한 배열 크기만큼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림으로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라이트 메소드 사용 시에도 한꺼번에 데이터를 빠르게 출력하고 싶을 경우 라이트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경우와 대응이 됩니다. 예제입니다.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 후 인자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파일명을 경로명까지 해서 지정합니다. test.txt로 지정합니다. 파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바이트 타입 배열, 버퍼를 선언 후 new 바이트 5, length 5인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 후 바이트 타입 배열 이름을 버퍼로 지정합니다.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지정하면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이번에는 1바이트씩 읽는 게 아니라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바이트 타입 배열의 랭스가 5니까 한 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테스트 1.txt에 헬로 월드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호출하면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HELLO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후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리턴 값은 실제 읽어드린 데이터 수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퍼에 지금 HELLO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니까 카운트에는 5가 리턴이 됩니다. 카운트 값이 5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카운트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리드 메소드 호출 시에 버퍼 배열에 어떠한 데이터도 읽어드리지 않았다. 즉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합니다. 자, 지금은 5가 리턴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건너뛰고 버퍼 배열에 저장된 각각의 문자를 차례대로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 후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기가 HLL로 차례로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값 출력하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while문 첫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5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공백도 하나의 문자입니다. 또다시 5개의 문자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공백부터 시작해서 WORL까지 읽어드립니다. 카운트 읽어드린 문자 개수 5를 리턴합니다. 다시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공백 포함해서 WRL 출력됩니다. 카운트 값은 5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while문의 첫 부분으로 가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L까지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리는 문자가 D하고 느낌표만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읽어드린 문자의 개수 2가 리턴이 됩니다. 자, 출력하면 D하고 느낌표 출력하고 카운트는 2입니다. 또다시 while문으로 가서 자, 이번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카운트에는 마이너스 1이 리턴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는 참이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를 전달하면 테스트 1.txt 파일에 대해서 버퍼의 랭스만큼 while문 돌면서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차례로 읽어드립니다. 자, 그런 후 맨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수는 2개니까 카운트 값은 2를 출력합니다. 파일의 마지막에 와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마이너스 1이 리턴되니까 종료를 해버립니다.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고 싶을 때 매개 변수 타입이 바이트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빠르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1 밑에 EX02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리드 테스트 1. 이번에는 파일로부터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하는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인자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로명까지 포함해서 지정해 줍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자, 에러가 나는데 외부 입력 장치와 연동을 하니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걸 캐치문의 매개 변수 타입을 IO exception으로 변경합니다. while문의 지금 조건식이 true니까 무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테스트 1.txt에서 리드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인트 타입으로 변한 후 데이터 인트 타입 변수에 리턴합니다. if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1이냐 리드 메소드 호출 시 -1을 리턴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테스트 1.txt에서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 모든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test.txt 파일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면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if문이 거짓이니까 변수 데이터의 값을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으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available 메소드 호출하면 출력한 데이터 외에 아직 test 1.txt에서 더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hello world 지금 test 1.txt에 저장된 문자열이 hello world니까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첫 번째 문자 h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인트 타입 변환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변수 데이터 값을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차 타입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자, h가 출력된 후 available 메소드 호출하니까 파일에서 읽어 들을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의 수를 출력합니다. 지금 hello world가 문자 개수가 12개니까 지금 h는 읽어 들었으니까 읽어 들을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1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차례대로 읽어 드립니다. 느낌표까지 읽어드린 후 리더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다음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1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지금 출력해보면 test 1.txt에 미리 저장한 문자열이 hello world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test 1.txt를 열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다시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출력이 됩니다. J를 출력한 후 남은 바이트 수는 15, A를 출력한 후 남은 바이트 수는 14. 자, 쭉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더 메서드는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 입력 시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write 메서드처럼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빠르게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리드 테스트 2. 자, 임포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외 처리 해줍니다. 이번에는 입력 시 버퍼 역할을 하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선언 후 new 바이트 5 length 5인 바이트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length 5인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리드 메소드 호출 시 한 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습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똑같이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에 인자로 버퍼, 즉 length 5인 배열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호출 시 test 1.txt에서 한꺼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리드 메소드 호출 시 리턴되는 값은 리드 메소드 호출 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를 리턴합니다. 바이트 배열이 length가 5니까 5가 리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카운트가 -1일 경우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 시 어떠한 데이터도 입력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1.txt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다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콘솔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차 타입 변환 후 폼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해서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카운터 값도 출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5니까 카운터 값은 5입니다. 자, 그런 후 while문 첫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계속 읽어드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5개씩 읽어드려서 콘솔로 읽어드린 문자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할 테니까 그때는 카운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test1.txt에 저장한 문자열이 자바 공백 주고 프로그램이니까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으니까 자바 다음에 있는 공백까지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공백까지 해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5입니다. 그런 후 또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5개의 바이트 데이터가 배열에 입력받아서 차트 변환 후 문자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G만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1입니다.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카운트 값은 -1입니다. 그러면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